그동안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건 국민연 가입자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2003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미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여의도 국회에서는 또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서 2007년 7월에 네. 그 국민연금 개혁이 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원래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책, 그 연금 지급률도 좀 낮추는 쪽으로 그 정부가 국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네, 네. 보험료 올리는 건 국민들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맞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한 반쪽만 하자 그래서 받는 지급액만 좀 떨어뜨리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반쪽 개혁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근데 2007년에 이미 반쪽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7년부터 지금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15년 동안 우리는 아무런 개혁 조치를 못 취했고 또 더 중요한 건 보험료를 25년 동안 네. 9%에서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수준의 연금을 받는 나라들 OECD 국들은 보험료를 최소 18%에서 20%는 걷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 이해는 하겠다는 게 저도 연금 전문가로서 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걸 안심시키려고 국가가 존재하는 연금 반드시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걸 그냥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네, 문제는 뭐겠어요? 그 당시 세금을 엄청 걷어야 되겠죠. 예. 그럼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은 그 무슨 죄를 졌습니까? 네. 앞선 세대들이 제대로 개혁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방만하게 운영하던 그 어떤 후과를 후세대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 네.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연금을 줄 수 있다 그래도 그 당시 세대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 네. 우리가 선제적도 아닙니다. 굉장히 네. 골든타임은 놓쳤죠. 예.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실들을 국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빨리 고치자.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뭐 공포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참고로 우리 한승희 기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나 많은 이런 분들은 네. 윤석열은 공포 마케팅 주창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공무원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가량 있는데 네. 매번 국민연금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다.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네, 저는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 강도가 굉장히 낮고 또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이 출산율이나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나라에서 다른 OECD 평균을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네. 우리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아. 굉장한 개혁의 어떤 지각생, 네. 아주 열등생 OECD 평균이 이거든요. 18.2%. 18.2%인데 예전에 네. 20%였는데요. 아. 그게 한 2%포인트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네. 중남미의 그 조그만 나라들이 네. 새로 들어오면서 그들 나라가 보험료 좀 적게 평균을 걷습니다. 낮춰주었군요. 네, 그분들이 평균을 좀 그분들이 아니라 네, 그 나라들이 나라가. 좀 낮게 잡아먹었고 독일이 네. 18.6. 독일이 참고로 지금은 18.6%지만 네. 예전에 2000년대 초에는 20%가 넘었었어요, 보험료가. 네, 네. 세대는 17.2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8.5입니다. 네, 보험료가. 18.5. 저 기준이 아마 연도가. 네. 그다음에 일본은 18.3% 맞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연금제도가 독일의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네, 네. 독일은 2004년 하르츠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자동 안정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독일 연금에 적용을 해서 네. 이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지속 가능하게 연금제도 고쳐버립니다. 아, 네네. 그런 논쟁하고 그럴 논쟁 필요가 자체가 없는 없어요. 거네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독일이 그 메르켈 수상이 있을 때 네. 3인당하고 대연정을 할 때 3인당에서 대연정 조건이 이거 깎는 걸 일단 잠시 좀 스탑시켜라. 이게 조건이라서 지금 몇 년 동안은 스탑돼 있는데 급여율은 한 48% 떨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독일의 급여율은 그 자기가 받는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거기서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다 제한 소득이라서 아, 네네. 우리는 제약이 전 소득이라서 우리가 더 높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일본이 보험료가 18.3%였거든요. 네, 네. 참고로 일본은 커먼 펜션입니다. 네. 1959년 11월까지 일본은 공무원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네. 국가가 다 연금 보험료를 내줬어요. 네. 근데 1959년 11월부터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로 반반씩 부담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서 네. 일본 공무원연금이나 우리 공무원연금의 제도 역사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네. 2015년에 소위 말하는 커먼 펜션 제도를 합치진 않았지만 명실상부한 똑같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니죠. 네, 우리는 아니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일본은 보험료를 18.3%를 부담하고 있는데 네. 18.3%를 부담하면서 우리보다 연금은 적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은 100년 뒤에도 연금을 줄 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마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좋은 점들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일본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